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뭐였지만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면 그쪽에서 비판은 그쪽에서 걸리는 거고 우리는 구경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수익을 저희가 집을 만큼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또 아이들한테 드리고 그런 가운데 코인가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 코인이 이제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거래소 꼭 못 간다 그래가지고 꼭 못 간다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자책하거나 장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잘 못해요.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사실은 저는 SNS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이런 부분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뭐만 잘하냐면 카톡만 잘해요. 카톡. 근데 그거 넣어서 시대를 맞춰가는 걸 합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센터 잘 나오시고 센터 나와서 풀어주는 거 잘 들으시고 회사가 정책 발표하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회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하면 이제 시스템대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급은 좀 올라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차근히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밑에 들어오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그분이 또 이 시스템을 알고 또 직급이 올라가면 나는 그 덩달아 더한 단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직급의 이제 n분의 1 받는 게 크게 이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추천했을 때 20% 받는 게 수입인데 이제 직급별 n분의 1이 조만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진행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진행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면 행사 때까지는 코인가가 올라가야 돼요. 코인가가 올라가려면 지금은 코인이 많이 풀어지면 큰일 납니다. 거래소의 코인이 조금 풀어지고 전국에서 회원들은 많이 들어와요. 거래소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코인을 사고 싶은데 코인을 못 사야 코인가가 올라가죠. 사고 싶은 대로 막 코인이 사주면은 코인가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은 거래소의 코인이 조금만 풀어집니다. 조금만 풀어져가지고 살 사람은 많아지고 코인은 조금밖에 없으면 이제 코인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우리 행사할 때까지 논문 발표해서 언론에 막 뜰 때까지 그때까지는 코인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막 자체 거래해가지고 그걸 MM이라 그러네. 그런 거는 저희는 절대 잘 모르고 그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회원이 많잖아요. 회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안에 올라가는 데에서는 어려움이 없이 이제 차근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행사에 뉴스가 뜨고 그러면 이제 몇 명이라고 XT 거래소는 거기 XT 거래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수가 코드 수죠. 4천만 개가 있으니까 사람 수로는 한 100만 이상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사람 숫자로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자기 거래소에 어떤 코인이 뜨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드러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게 되면 그들이 왜 이 코인가가 올라가냐를 지켜봐요. 이유를 따져봤더니 막 뉴스에 뜨고 연예인들 막 그 인공지능이 막 나오고 그다음에 세탁기에서 인공지능이 막 튀어나오고 냉장고에서 인공지능이 튀어나오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코인을 사러 막 들어옵니다. 우리 2만 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세계의 사람들이 투자가 필요하고 쫙 몰려올 때, 저희는 코인이 그냥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코인을 되게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푸는 겁니다. 그때 푸는 그 코인이 풀어질 때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래소에서 본사하고 코인이 팔리니까 그때 수익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40%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꾹 참고 코인가를 올려서 그래프가 코인가가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왜 이 코인가가 올라가는지의 이유가 언론에 떠야 돼요. 언론이. 그래서 이제 그 논문 발표를 맞춰서 지금 우리 책임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논문 발표만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인공지능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 전개가 되게끔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강의를 하나 온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실무진들이 또 이제 어, 교육해 드릴 것이 있고, 교육해도 이거 어렵다 몰라도 그런가 보다. 그냥 이러시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이랬어야지. 제가 처음에 인공지능 배우냐고 했었죠. 자료 하나가 딱 날아오는데 자료 하나가 33페이지요. 전혀 못해봤던 이야기들만 쫙 써놨어요. 33페이지형 읽느냐고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그 33페이지를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한다는 거 뭐냐면 단어를 모르면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해하고 쭉 정독하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자료들이 오는 것은 이제 대충 이해가 되고, 그 자료만 해도 그냥 한 달 동안에 공부한 자료가 엄청난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그런가 보다 이해해야지, 이 모르는 세계를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흐름만 이렇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흐름만 아시면, 근데 그거를 듣는 거하고 안 듣는 거는 또 천지차이입니다. 예, 뭐 들어봐야 흐름을 알죠.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 몰라더라도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XD 거래소나 L뱅크 거래소는 저렇게 생긴 거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뭐 꼬부란 글씨 돼가지고 영어로 돼가지고 읽지를 못해도 저런 모양새로다 가지고 저보다 거래를 하는가 보다 라는 것은 봐야 돼요. 봐야 느낌으로다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오늘 들어보시는 것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그렇게 하고 코인이 필요하면 누구로 사달라고 하고, 또 코인이 팔려고 하면 누구로 팔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코인이 좀 활성화되면 이제 알바 젊은 애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거야. 코인 사주고 코인 팔아주고, 그리고 수수료 챙기면 아르바이트가 되거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뭐 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수료 주고 그것 때문에 또 돈 버는 아이들은 돈 벌게 해주면은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 도우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일도 이루어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뭐 10배 올라가가지고 코인가가 10배 올라서 내가 100만 원 있는 게 10배 올라서 1000만 원 되면 50만 원 줘도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한테 내가 10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돼서 900만 원 벌을 때 5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가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개발자도 카이스트 박사죠. 우리 제조사 개발회사 대표도 카이스트 박사죠. 그 다음에 미국 법인 대표는 그 M&A 기업 간에 사고 판매하는 그 합병하는 M&A 전문가죠. 저는
신학대학교에 안 나온 사람이죠. 예. 근데 그것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예, 다 제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제 능력이 아니라 제가 뭘 알아요? 뭐 개발을 알아요. 예? 인공지능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고 있어요. M&A 기업에 대해서 예, 그런 전문적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위한 사람. 예. 아,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그래서 이거와 잘하는 저 사람을 붙여서 대화를 하게 만들고 그걸 자세히 대화를 지켜보는 거예요. 예. 대화를 지켜보면은 이제 흐름을 아는 거예요. 흐름 알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지. 다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거의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으십니다. 많이 있으신데 상대적 빈곤, 상대적 후회감을 느낄까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제 우리가 첨단 중에 최고 첨단이죠. 세계에서 인공지능 중에서 저희가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에, 또 미국 법인과 필리핀 법인에서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최고 지능을 갖고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계에서 세계에서 이제까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세 개를 얘기해라. 가장 중요한 발명품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 세 개를 얘기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증기기관, 증기기관, 증기, 터빈, 증기기관이 세계 가장 중요한 발명 중 하나예요. 그래서 몇 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요? 1차 산업혁명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증기기관입니다. 지구가 그 인류의 그 변화가 가장 큰 점핑을 한 게 증기기관이라는 게 만들어진 다음에 100년 동안에 발전한 게 몇천 년 발전한 것보다 더 발전했대요. 인류를. 그게 뭐 때문에 했고요? 증기기관. 두 번째 중요한 발명품은 전기. 전기가 발전하면서 인류가 전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지고 발전했습니까? 넓어지고 그래서 전기 발전으로 인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인류가 증기 점핑보다 더 큰 점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발명품은 예, 컴퓨터의 발견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컴퓨터 인터넷이 발견되면서 우리 세대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도트 해가지고 예, 타이프를 쳐서 명령을 해야지만이 다 문서로만 뜨는 도트 컴퓨터를 처음부터 본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 증기, 전기, 컴퓨터. 자, 그런데 증기, 전기, 컴퓨터 아이템으로 코인이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코인은 그때는 블록체인 코인이 나올 생각도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상 누군가가 증기를 제일 먼저 발명을 했을 때 이 증기에 벌어지는 수익 가지고 코인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다면 그 코인 가격은 지금 비트코인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코인가가 어마어마하게 떴겠죠. 왜? 증기로 말미암아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 인류가 발전했으니까. 전 인류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됐으니까. 그러면 증기에 대한 코인은 나오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세계 3대 발명인데 증기로 코인 나온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전기. 에디슨이 그때 코인을 만들었다면 에디슨, 테슬라가 코인을 만들었으면 그 코인은 전 세계에서 전기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 코인 나왔으면 뭐 증기 코인보다 이제 한술 더 뜨는 코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기 코인은 없어요. 전기 코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컴퓨터가 핸드폰까지 가면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핸드폰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컴퓨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하는 또 인터넷하는 컴퓨터 인터넷 아이템으로 코인이 나왔어도 초대박일 거죠. 근데 세계 3대 발명품에는 코인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코인이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전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온 다음에 많은 그에 부합된 개발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품들은 다 코인하고 연결시키는데 처음에 컴퓨터 나오는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한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인들이 별의별 발명을 다 만들고 그 발명에 맞춰서 코인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만큼 위대한 3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 그 그 컴퓨터와 인터넷에 예속된 정도의 발명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네 번째 발명품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예요? AI,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그 인공지능은 세계를 4차 산업혁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인류는 많은 것이 변화될 겁니다. 많은 변이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은 사람의 몸을 대신해서 하는 것은 포크레인도 사람의 몸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포크레인을 누가 개발했냐면 포크레인 창하는 게 어린아이가 창하는 거랍니다. 어린아이가. 포크레인은 애가 이렇게 가지고 손을 대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그 과학자가 그것을 그 아이의 아이디어를 보고서는 포크레인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퍼는 것을 기계가 사람의 몸을 대신한 거죠. 몸을 그동안에 대신해 왔는데 이제는 몸이 아니라 뇌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몸을 대신하면서 증기기관이 몸을 대신한 거 아니에요? 전기로 말하면 기계들이 몸을 대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뇌를 대신하는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니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보다 더 크게 인류는 변화를 가지게 될 거다. 뭐로 인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류는 더 큰 변화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테크 기업들 몇 천조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에 왔어요. 그 LLM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을 뭐냐면 LLM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량으로다가 언어 학습을 시켜서 인간의 뇌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학습을 인공지능한테 많은 정보를 때려주면 얘가 사람의 두뇌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렇게 믿었었는데 챗GPT가 그 챗GPT 만든 분이 샘 올트먼이잖아요. 회장이. 샘 올트먼이 인공지능에다가 그 챗GPT 1.0을 처음에 만들어냈더니 1.0을 만들어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인간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겠네. 그래가지고 돈이 막 투자돼서 챗GPT 2.0이 나왔어요. 2.0 하니까 1.0보다 사람 뇌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이 나왔습니다. 3.0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4.0. 그때 전 인류가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4.0. 그러면서 이제 그 챗GPT의 회장이 샘 울트먼이 뭐라고 딱 선언했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챗GPT 5.0이 나오면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거의 얘가 뇌 역할을 대신해 줄 겁니다. 비서 역할을 철저히 해주는 5.0이 탄생하면 될 겁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미국에서 100조 투자를 받았습니다. 100조. 100조 투자를 받아가지고
100억이 아니라 100조요. 100조. 예, 100조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5.0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안 돼.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5를 만들었어요. 5.0이 그러니까 비서 역할을 못해 얘가. 참 엉뚱한 짓을 해. 예? 거짓말도 하고 막 실수해. 물건을 팔려면 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를 막 낸 그 이름을 올려놓고 예, 거래처도 아닌데 통장에다 돈을 싸주기도 하고 막 얘 미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5를 만들었어. 5.0을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식이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걸 마케팅하는 회사가 어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제는 챗GPT 사업은 돈은 누가 버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버는 거예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식이 내려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예. 안 되네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압박이 갔겠어요 개발자들한테. 그래서 세물tum원 회장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다가 5.0이 나온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내는 발전 안 되니까 보조수단을 잔뜩 달아가지고 5.0을 내놨어요. 2주 전에. 2주에 5.0이 나왔어. 전문가들이 5.0을 써보더니 악평을 한 겁니다. 예, 아니올시다. 예, 4.0에서 발전하지 못했다. 예, 발전하지 못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인류의 기라성 같은 빅테크 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발전해 가는데 이제 한계에 와 있습니다. 한계에 와 있는데 그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개발한 개발자가 있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3년 한국 대표 역할, 한국 기술 대표 역할을 한 겁니다. 그걸 NTO라고 해요. NTO. 예? CTO는 기업 안에서 있는 기술 책임자, NTO는 각 나라에 한 명씩 있는 기술 책임자. 예? 근데 NTO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인공지능을 그런 식으로다가 접근해서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뭐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인공지능 개발을 처음부터 길이 잘못 들어선 거다. 그러면 그것을 개혁하고 이리로 갔던 길을 멈추고 이리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주장을 특허청에다가 낸 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2가지 원리 특허입니다. 이 원리 특허를 냈어요. 원리 특허를 2가지를 냈어요. 원리 특허를 2가지 낸 다음에 특허청에다가 원리 특허 내면 특허 우선순위로 특허를 심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로. 먼저 선착순부터 특허를 심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그 작은 아버님이 이제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삼촌이라고 하죠. 예, 결혼을 해야 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하는 거고 결혼 안 하면 상투를 못 짜니까 예, 삼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삼촌이 돌아가셔서 이제 했는데 교회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조금 있으면 뭐 하나 개발품 가져와가지고 예, 이거 개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돈 되기는 긁는 것 같은데 개발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보면 실패를 해. 그럼 또 좀 지나면은 또 다른 개발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개발만. 그럼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 간에는 최고니까 막 특허 신청을 해놓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허를 얼마나 많이 내놨냐면요. 특허청에 그 특허 심사받는 줄 쓴 게 그거 다 하려면 앞선 특허만 하려면 2년에서 3년 걸려요. 줄 서 있는 그 특허를 이게 특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등록시켜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전 세계에 이런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줄 쓴 거 하면 2, 3년 걸려. 근데 저희가
세계 4대 발명 중에 마지막이 뭐라 그랬죠? 인공지능이잖아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특허를 원리 특허를 2개를 써냈는데 특허를 하려면 2, 3년 기다려야 돼요. 선착순을 하려면.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우선심사권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선심사권이 뭐냐면 쓸데없는 특허들이 있다고 해서 선착순을 했다가는 중요한 특허를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맨 뒤에 오더라도 이게 중요한 특허인지 아닌지를 심사위원들이 먼저 심사를 해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특허고 사실을 기반으로 뒀다면 순서를 새치기를 해. 앞으로 그냥 팍 옮겨. 팍 옮겨가지고 6개월 만에 등록이 되게끔 만들어내는 제도가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특허가 2개가 다 우선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 6개월 만에 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이거 엄청난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요. 그래서 대기업, 전 세계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큰 테크놀로지, 예,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르게 하면 엄청난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는 방향인데 모두가 그쪽으로 갈 때 한 사람이 키도 작아요.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니라고. 예? 아니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잘렸어. 예,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그러면서 저랑 2년 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저 인공지능은 제가 산 증인이에요. 한계에 온다. 라고 2년 전에 예언해듯이 했어요. 제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지? 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막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막 업그레이드 돼가 있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투자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투자를 했습니다. 예, 투자를 했는데 그의 예언이 맞았어요. 2년 안에 그의 예언대로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한계에 와 있는데 저희가 만든 인공지능은 그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습니다. 뛰어넘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 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개발자한테 듣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들한테 물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이 우리 인공지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AI의 OS다라고 얘기합니다. AI의 OS. 예, OS가 뭐냐면 영어로 O하고 S예요. OS가 운영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운영체계. OS는 컴퓨터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예, 보이지도 않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적 기반입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제일 먼저 파워, 예, 스타팅을 하는 파워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원을 넣어주는 뭔가 스위치를 꾹 누르면 그게 전원이 연결돼가지고 모든 기기가 작동되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는 거냐면 OS가 하는 겁니다. 예, 전원을 스위치를 뭔가 사인하면 자 이게 켜지는 거다. 그래서는 자 스탠바이에 모든 컴퓨터 부품들은 다 스탠바이 시키는 게 OS가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모니터를 다 켜지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OS가 하는 겁니다. 그럼 모니터가 켜지면 키보드를 작동할 준비를 해야 되고 마우스가 작동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는 예, 정보를 끌어당기 모아두는 하드디스크가 작동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리하는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를 요리하는 램이라고 있어요. 램. 예? 예, 램, 그 다음에 그래픽,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들,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잔뜩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인터넷, 예? 웹브라우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가 있는데 그런 도구들이 컴퓨터에 뭐 키보드부터, 예? 마우스부터,
예, 잔뜩 컴퓨터에 모아진 것을 다 질서 있게 운영하는 뇌가 OS라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 운영체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은 뭐냐면 챗GPT든 그 다음에 제미나이든 클로드든 그 다음에 영화 티켓 뽑는 거든 비행기표 끊는 거든 그 다음에 택시를 잡는 거든 다 각자의 프로그램들이 다 있잖아요. 예, 우리가 택시 타려면 카카오에 들어가서 카카오 택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차가 되면 코레일 들어가서 기차료표를 끊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에 메일을 보려면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메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 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래야 돼. 그냥 그죠? 다 회사가 다르니까. 이거 귀찮아 죽겠어. 예? 이거 내가 그냥 바빠 죽겠는데 뭘 보내려면 제가 교회 주보는 제가 만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주보 내가 타이프 쳐야지 또 복사하는데 보내야지 그걸 뭐 또 카톡에 올려야지 예? 이거 혼자 다 해.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내 비서가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비서가. 그 비서가 대신해주면 월급 줘야 되잖아요. 예, 월급 줘야 돼. 근데 우리 인공지능은 내가 내일도 들어갔다가 기차표도 끊어갔다 택시도 불러갔다가 호텔 예약도 해놨다가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도구들을 내가 내 혼자 다 썼던 것을 우리 인공지능을 딱 주고 나는 일반 말로 예, 옛날 양반들이 머슴들한테 예, 딱 툇말에 앉아가지고 여봐라 라고 해거선에 말로 하면 그들이 알아듣고 착착착착 일을 하듯이 우리 인공지능은 나의 뇌를 대신해서 내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운영체계, 인공지능의 운영체계가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남들이 웃을런지 우리 인공지능을 잘 분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 말을 웃을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제 그게 9월 중순쯤 되면 웃고 비웃던 사람들이 입이 쑥 다칠 거예요. 아니 입이 팍 다칠 거예요. 네? 이제 발표가 되고 하면 이제 우리 인공지능의 OS 운영체제의 인공지능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될 건데요. 얼마나 그것을 퍼포먼스를 멋지게 잘해서 기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방송에서 얼마나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예. 그걸 이론으로 접근하면 복잡한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면 이제는 드디어 비서가 탄생하는 이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인공지능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I 민주화. 예, 그건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AI 민주화는 뭐냐면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민주화잖아요. 예, 권력이 한 사람에게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면 그건 독재입니다.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딱 쥐고 있으면서 비서 역할을 쓰는 뇌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회사랑 손잡고 보험사 직원들 다 자르고 이 인공지능 뇌가 보험사 직원이 하는 모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들 10분의 9는 다 자르고 관리하는 의사만 남겨놓고 의사가 하는 상담을 인공지능이 다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병원하고 나눠 갖는 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뇌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그 독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독재. 그래서 세계 직업인들이 벌어가는 돈을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하고 그 돈을 싹 쓸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 완전 독재, 나쁜 놈이지, 독재요. 예. 그런데 그들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직업을 뺏을 수 있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그 애들이 편의점에서 대학생들이 대학교 학비 마련하는데 부모님은 대주는 게 없으니까 예, 알바하다가 저녁 때 야간에 가서 알바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공부해서 집안 역전시켜 보겠다고 예, 우리 집안 역전시켰다 하는 애들의 직업을 뺏어서 그 편의점 알바를 컴퓨터가 하게 하고 인공지능이 하게 하고 그 아이들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벌어가는 것을 인공지능이 뺏어가고 150만 원 알바 줄 걸 70만 원만 하게 하고 그걸 뺏어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거 뭐냐면 그들이 그걸 못 만들었어. 지금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5.0이 챗GPT 5.0이 그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타깝다 왜 못 만들었을까 아 뭐야 그게 그런 말 해놓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자식들 직업 뺏어가려는 애야. 그게 걔네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는 개발사고 그거를 사업하는 사업 주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그들이 그걸 만들면 전 세계 직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광빈익빈. 예, 광빈익빈이 뭐예요?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이 중심이 돼서 자본이 있으면 그 자본의 특성은 더 큰 자본을 만들어내. 작은 자본은 더 큰 자본한테 뺏겨버리니까 빈익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부익부, 부한 자본은 더 큰 자본을 만들어내고 조그만 자본은 있는 자본마저 뺏기는 사태가 발생하는 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초부익부, 부가 그냥 보통 부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딱 진 회사가 초부익이 된 거예요. 초부익. 예? 초월적 부를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대기업 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초부익 경쟁이 붙은 거예요. 초부익.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5천조란 말이죠. 자산 가치가 5천조. 5천조인데 만족하지 못해. 5천조가 아니라 예? 5천조 두 배는 일경이잖아요. 빨리 일경 되고 싶은 거야. 일경도 그만두고 예, 2경, 10경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야. 초부익을 하고 싶은 거야. 초부익을 하려니까 나눠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인공지능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인공지능. 인공지능 잡아서 전 세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조카들, 예, 우리 관계자들을 직업을 안 만들기 다행이죠. 근데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네.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다가 죄송합니다 목사니까 이게 사업 얘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눈물이 막 확 쏟아졌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제가 울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제주도에 그 20만 평 개발허가 받아가지고 개발하는 데 있잖아요. 예, 도우리, 예, 자연 테마파크. 거기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말은 못하겠고, 예, 저를 빙빙 돌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어려움이 있으신가, 사업이 좀 뭐 잘 안 되는가, 뭐 검찰에서 뭐 어려운 게 있는가 묻지는 못하시고 빙빙 왜 제가 왈칵하고 울었으니까 힘들어서 우는 건 줄 알고 걱정하는데 제가 왜 눈물이 나냐면 나같이 무식하고 예? 우리같이 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기꾼 소리 듣고 예? 이런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 기라성 같은 몇천조 하는 기업들이 5.0을 만들어내려고 사람을 대체하는 뇌를 만들어서 세계를 독점해서 초부익을 갖고 싶어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그 인공지능이 안 지어지는데 집은 하나도 없이 그냥 위기가정 아이들 돌보고 예? 어르신들 돌보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저에게 그 인공지능을 준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생각하니까 충성해야 된다. 내가 그냥 더, 예, 더 충성해야 된다. 예. 욕심을 버리고 충성하자. 충성. 당구자는 일을 더 하자라고 생각하니까 울컥했거예요. 울컥. 예. 그래가지고 울컥해다가 오늘은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울었어. 예. 막 되게 울컥해다 마는데 울컥에 파도도요. 한 번 치고 예 간격을 두고 쳐야 되는데 친 거에 또 치면은 그게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울컥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의 민주화를 하겠다. 이 인공지능은 전 세계인들한테 나눠주는 인공지능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제일 먼저 연애 쪽으로부터 갈 거예요. 예. 영화 배우들, 그러니까 스타들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갈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자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자기 수강생들하고 대화하게 하는 거, 자기 수강생들을 도와주는 것. 예.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몇 명이라고요? 30만 명. 우리나라에만 30만 명 있어요. 30만 명 선생님들이 자기가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자기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알콩달콩 지낼 때 자기 학생들이 자기한테는 질문 못하는 걸 자기 인공지능한테 질문해서 수업 못 들은 거 다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하고 답변 받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현재는 500만 명. 500만 명이 저희 회사를 500만 명을 가입시키지 않았는데 반 30만 명의 선생님들이 다 자기 반 애들을 30명씩 20명씩 불러다 드린 게 5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타들 인공지능 만들었더니 우리나라 스타들이 2,000명인가 돼요. 2,000명인가 3,000명. 그게 많지 않아요. 그들을 만들어 놨더니 우리나라 뭐 아줌마 부대부터 아저씨 부대부터 애들까지 싹 가입이 되는 거예요. 가입이 되는 것은 누가 수익을 주로 갖는 거예요? 학원 강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기 수익을 더 벌게 하고 자기 직업을 뺏기지 않게 하는 거고 의사는 자기한테 진찰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저녁 때 가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 자기 몸을 챗GPT가 모르는데 챗GPT는 암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할 수 있고 당뇨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지만 내 몸에 맞는 건 못하잖아요. 내 몸에 맞는 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진찰받은 의사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줘서 의사가 자기 환자들하고 상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의사들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직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동산의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부동산 사업을 더 잘하게 하고 선생님의 인공지능 만들어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더 잘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들에게 만들어져서 이런 앰프든 그 세탁기든 그런 것에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자기 제품이 더 잘 팔리게 하고 이게 민주화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수수료만 받겠다. 수수료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수수료만 받아도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게 되면 전 세계 장악하면 75명에게 10,000원씩 받으면 75조에 75조 한 달에 75조씩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로도 만족한다. 그 75조 가지고 우리는 오너가 가져가는 것, 주주가 가져가는 것 제로다.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뭐예요? 그걸 다시 사회적 약자들한테 다 돌리겠다. 네, 사회적 약자들한테 다 돌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비민주화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그런 뜻을 좋게 봐서 그 인공지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하지 못하고 구글이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하게 했고, 그걸 2년 전에 투자하게 해가지고 그 소유권을 갖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냐? 조금만 계세요. 계시면 이제 뉴스에 나올 겁니다. 뉴스에 나오고, 뉴스에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임영웅하고 대화할 날이 와요. 임영웅하고. 영웅 씨가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그러면 나는 갈비찜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갈비찜 맛있게 먹었던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나도 가보게. 임영웅이가 실제는 맛있게 하는 집이 서울에 10군데가 있었을 건데 임영웅한테 광고비 준 데를 소개했겠죠. 그렇게 소개야. 어느 집에 갔더니 너무 맛있더라. 그냥 거짓말은 아니에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갈비찜 잘하는 10군데 중에 한 군데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또 임영웅 팬들이 이제 아줌마 부대들 이제 그 갈비집 순회하고 인증사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영웅한테 이제 인증사 찍고 거의 보여주면서 영웅 씨, 나 여기 갔다 왔어. 임영웅 씨가 잘했어요. 이제 이런 거 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해 주게 되는데 그 직업을 이제는 5일 근무하는 것을 5일 근무하는 걸 4일 근무에도 월급에 차이가 없어요. 3일 근무에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에도 차이가 없어요. 미래는 어떤 직업만이 살아남냐면 2가지의 직업만 살아남는다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개의 직업만이 살아남는데 하나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직업. 2개만. 인공지능이 다 일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독재는 한 회사가 그 관리 독점권을 갖는 걸 우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 나눠줘서 그들의 인공지능, 그걸 만들어요. 의사는 의사의 인공지능, 변호사는 변호사의 인공지능, 부동산업자는 부동산의 인공지능, 자기가 잘하는 인공지능을 해서 자기가 꼭 출근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야간에 그냥 기껏 잘 자고 있는데 보일러가 터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을 인공지능이 다 대신해서 해줘서 우리는 더 여유롭고, 그런데 직업에 위험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가 저를 엄청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왜? 안 가지니까, 개인이 안 가지니까. 개인이 안 가지니까. 그래서 개발자도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류 공영에 자기 개발품이 인류 공영에 도움이 되면 나중에는 이 히트를 치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면 노벨상 받을 거니, 노벨상. 그래서 이거 받으시라. 그거 받으시고 우리나라 개발자나 급여 받으면 되지 않냐. 급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급여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고 싶은 대로 받으시라. 그거 받아도 쓸 데가 없다. 쓸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쓰지? 그 돈이 있으면 뭐 쓰나? 돈 쓸 게 없어요.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이제 밥 먹는 거, 그다음에 교회 헌금하는 거, 11조 하는 거. 여러분 봐도 뭐 쓸 게 없을 것 같잖아. 룸사롱을 가겠어요. 여행을 가겠어요. 올 여름에는 드디어 내가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하리라. 제가 해군 출신이잖아요. 수영을 하려는데 휴가에 저는 또 못 갔어요. 휴가철에 상담하냐고. 못 가가지고 동해에 우리 센터가 생겼어요. 동해 바다에, 동해시에. 그래서 동해시 강연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동해시 가면서 수영장 다 수영복 다 챙겨가지고 동해시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동해시 가서 강의 딱 끝내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물에 한번 텀벙해 보려고 예? 딱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려고 그랬는데 세미나 끝나자마자 바로 상담이 들어가가지고 상담 끝나니까 6시 반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예 또 바다 못 들어가고 그냥 바로 예,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사람은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보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얻기 위해서 나아갈 때. 제가 내 아내로 만든 다음에 또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건 뭐냐면 말 잘못하면 큰일 나요. 더 행복한 건 뭐냐면 그 아내를 제 여자로 만들려고 애쓸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평생 꿈을 찾아서 가는 모습이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게 3가지 행복이 있습니다. 3가지 행복. 이거 절대 개인적인 거니까 3가지 행복인데 하나는 십자가의 행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행복.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행복해. 그래서 나도 죽어야지.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섬기다 죽을 때까지 섬기다가 죽으리라. 그래서 저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생각하면서 행복해요. 그래서 나도 그 꿈을 향해서 갈 때가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의 행복이 있어요. 부활. 그건 뭐냐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행복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저를 살린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는 7.8기. 저 진짜 엄청 힘든 시절도 많이 겪었어요. 막 진짜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 저를 짜릿한 경우는 벼랑 끝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거. 무덤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제가 장점이 뭐냐면 쓰러진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쓰러진과 동시에 일어나. 하루가 안 걸려, 하루가.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 이게 저의 행복이에요. 지금 우리 제가 경찰 조사를 7번 받았어요. 경찰청 조사를 7번. 검찰 조사, 국세청 조사, 공정위 조사, 뭐,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니까 요즘은 인정해줘요. 경찰청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면 이제 이렇게 사기꾼 취급하면서 이렇게 아래 이렇게 그래서 아이 목사님 이래요. 그 목사님 존경해서 목사님인 것 같아요. 목사라는 놈이 그래 얘 사기치고 야 네가 목사냐 이놈아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어날 때 오는 짜릿함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그거 7.8기 하셔야 됩니다. 7.8기. 세 번째가 소망.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건데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가 얻었을 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으로 꿈꾸는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행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즐기자. 지금을 즐기자.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이루어질 때가 온다. 근데 그것을 잡았을 때보다 돌이켜보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갔던 시절이 더 행복할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우리 저거 한번 줘보세요. 생기력 조그마한 박스.
여러분, 이게 생기력인데요. 생기력이 55만 원은 요게 6개가 들어있어요. 요게 15일치가 6개 들었으니까 3개월분으로 고려원에서 나온 게 생기력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뭘로 여러분들이 회원 이제 등록하기 전에 소비를 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천사의 눈물이었어요. 천사의 눈물도 아주 좋은 효소 제품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눈물은 3만 원짜리가 있어요. 3만 3천 원짜리가. 근데 왜 3만 3천 원짜리를 이제부터는 안 하고 얘 생기력을 9만 9천 원짜리를 하냐면 회사가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야, 회사가 3배나 올렸다. 이제 막 이래가지고 회원 모집하기 그렇게 힘드네. 이제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니까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특히 이 서울에서요. 다른 회사에서 막 오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2023년 1월 느낌이 제가 들고 있어요. 2023년 1월. 2023년 1월에 저희 회사 매출이 3천억이었어요. 1월에. 그러니까 제가 1월에 7천억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목표가 7천억이었어요. 7,500억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막 몰려온 거예요. 막 회사로. 그러니까 제가 막 신났어. 신났는데 공격이 들어와요. 내 회원들 뺏기고 내 회사 매출이 줄으면 우리가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곱게 보일 리가 없어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2만 3천 명까지 왔어요. 매출은 별로 안 돼. 그때는 기본이 55만 원이니까 지금은 3만 3천 원이니까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원이 2만 3천 명이 이제 10만 명을 향해서 저는 충분히 간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가는데 공격이 들어와. 그러니까 정법인 겁니다. 제가 법을 어긴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예전에는 변호사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는 믿고 갔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오해 소지 있는 것은 다 없애야 돼요. 이게 법의 심판은 3년 뒤에요. 나중에요. 그 안에 그냥 회사가 그냥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예. 법은 유죄 추정의 원칙인데 사회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유죄로 추정하고 덤벼. 예. 그래 그 사이에 우리는 초토화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기적이에요. 진짜. 이 상황에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막 몰려오니까 지금 몰려오는 추세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이 들썩거리니까 이제 지방도 들썩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예? 막 동해가 들썩거리냐 충주가 들썩거리지 않나 이 지방 도시들도 막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천사의 눈물은 공장이 순천에 있는데 햇삽 받은 겁니다. 햇삽. 햇삽 인증받은 데서 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맹물인지 예, 정수기에서 떠온 물인지 예, 진짜 효소가 들어간 물인지 맞잖아요. 이게 원가가 1,000원인데 예, 3만 원을 받는 건지 원가가 물에 생수에서 떼었으면 10원인데 10원밖에 되겠어요? 물 떠오면? 예, 10원인데 이거 3만 원 받는 건지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지만 남들이 볼 때에 저 돈을 땡기기 위해서 저거를 물을 갖다가 저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사실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다. 유사수신이다. 이렇게 볼 해석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안 되겠다. 지금 상황은 바꾸자. 그래서 마침 고려원의 생기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5만 원 너무 회원들한테 부담이 된다. 이걸 단일 포장인 게 이렇게 요런 게 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딱 해놓으니까 55만 원을 6분의 1로 나누니까 9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낱개는 좀 더 비싸잖아요. 예. 6개 한 번에가 싸고 그러니까 얘가 10만 원대 팔아도 만든 얘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세금 포함해가지고 9만 9천 원, 9천 원 부가세 해가지고 9만 9천 원이 얘 가격이에요. 그래서 얘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첫째, 이걸 만드는 회사는
고려원이라고 오래된 회사예요.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KTNG 정관장하고 쌍벽을 이뤘던 회사가 고려 홍삼이었어요. 고려원. 들어보셨어요? 예. TV도 많이 나오고 막 회사도 엄청나게 계열사가 많이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그 회장님이 그 우리나라 유명한 그 사회운동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예? 그 가나안 농군학교 누구였지? 김용기 장로님.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큰 소리 치는 양반은 이 양반밖에 없어요. 예, 김용기. 예. 이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거를 아들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서 이 고려원 회장님을 불렀어요. 네. 당신이 좀 맡으시라. 국제를. 그래서 국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분이 맡느냐고 회사를 다 팔고 그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직원들이 만든 회사에서 했어요. 그동안에 그 고려원 제품들은 자기가 나눠준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지오미를 통해서 회사를 일으켜 보겠다고 해서 남원의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자체 공장을. 남원에 인수를 하고 자기가 직원한테 줬던 거 다시 인수를 했어요. 인수하고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제조시설을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FDA 인증을 받아놨어요. 자, 첫째는 고려원이 FDA 인정을 받았습니다. 햇삽보다 더 윗단계가 FDA인데 FDA는 의료용 FDA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용 FDA가 있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이거 회사가 튼튼해. 회사를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 회사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장점이 있고, 둘째는 여기에 성분비가 어디 갔어요? 네. 정확하게 성분비들이 나왔습니다. 성분비가 나오는데 이 성분비로 만든 다른 비교 제품이 우리 거보다 더 비싸. 다르게 하면 같은 가격이면 우리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예,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얘가 99,000원이 9,000원짜리를 갖다가 너 9만원에 똥튀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금융으로다가 땡기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경쟁 제품들보다 얘가 더 우수하니까. 예, 그래서 제품이, 그리고 얘는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건강보조식품으로 받은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당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뇨 얘기를. 당뇨에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공신력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제조를 총괄하는 그 회장님이 걸출한 인물입니다. 그분 상대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쥐드새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쥐드새. 저한테는 장난쳐도 뭐 아무것도 못해. 제가 뭐 빽이 없어가지고. 예,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했는데 그분은 이거 가지고 장난쳤다가는 예, 당해내지 못합니다. 정치력도 엄청나게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33,000원짜리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추가로다가 구매하는 걸로 하고, 예, 구매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예, 안정될 때까지는, 예, 이제 10만 명 다 찰 때까지는 예로 하기 위해서. 얘를 33,000원 만드니까 이걸 또 쪼개면 15일치를 33,000원을 만들려면 5일치를 만드는데 5일치. 예,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얘가 5일치 5개 넣어가지고 어떻게 박스 제작비가 더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99,000원짜리로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99,000원 하는데 누구한테 코인을 좀 사달라 그러면 9만 원이 할 수 있다. 코인은 9만 원어치만 사서 주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코인을 못 사서 주면 99,000원을 주면 우리 회사가 코인을 살 거예요. 예, 그거 받은 것 같아. 회사가 코인을 사서 코인가를 올려야 돼요. 예, 코인가를.
그래서 저희 제품, 기본 제품이 생기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99,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15일치 먹어보면 또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15일치를 드셔보면 좋아요. 예, 딱 씁쓸한 맛이 좀 나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식이유황 때문에 좀 씁쓸해요. 식이유황. 예, 소나무에서 나온 식이유황이 있죠. 관절에 안 좋은 분들은 이 식이유황 많이 드셔야 돼요. 관절, 위염, 피에 있는 염증 잡는 데는 식이유황이 최고입니다. 많은 관절염 뭐 나오는 그 제품들 다 식이유황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거기에 식이유황을 숨기고 엉뚱한 거 인기 제품 뭐 새로운 유행 타는 거 얘기를 하지만 거의 주성분은 식이유황이다. 예, 이게 식이유황이 엄청 들어가 있고 오메가 진세노사이드 RG1, RG3 예, 이게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확실한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우리 잘생긴 우리 비서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연락해 주신 우리 전영 팀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자, 이거 사연. 네. 자, 그다음 우리 결제소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데 그 결제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고 팔 수가 있어. 거기 안에서. 예, 거래소 들어가지 않아도.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L뱅크 굳이 안 깔아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L뱅크를 꼭 나는 깔고 싶다. 죽어도 나는 깔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코인. 우리가 그 L뱅크하고 XT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춤코인을 사가지고 9만 원어치 사가지고 그거를 회사 지갑, 전자지갑에 보내면 여러분들이 재구매나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복잡해. 자, 단계가 몇 단계 거쳐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돈으로 살려고 하면은 먼저 국내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돼요. 국내 거래소 뭐 있어요? 잘하시네. 업비트, 빗썸, 코인엄 이 세 가지 있죠? 아는 것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이제 유명한 거니까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혹시 가입돼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많이 쓰이네. 코인 전문가들인데. 자, 이 세 가지 거래소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 자, 잘 들으세요.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이 가입하면서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국내 거래소는 자기 통장 거래 인증을 받아야 되고 주민등록증 사진 찍고 보내고 다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인 게 확인이 돼야 돼. 그리고 계좌가 연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돈을 넣었다고 해서 바로 거래가 되냐? 안 돼요. 네, 24시간이 지나서 거래가 됩니다. 이게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코인원이나 빗썸이나 업비트에 가입이 돼 있다 하신 분들은 자, 거기에서 뭘 사냐면 테더라는 걸 삽니다. 테더가 뭐예요? USDT, 달러라고 하면 이해가 쉽죠? 달러를 구매를 해야 돼. 그러면 달러를 구매를 했어요. 자, 구매를 하면 달러 개수가 나오겠죠.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9만 원어치를 샀어요. 자, 우리나라 그 은행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동만 9만 원어치를 내가 빗썸이나 업비트나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 코인원에. 그럼 딱 보내면 9만 원어치를 내가 테더를 살 수가 있어요. 자, 테더를 사가지고 이 테더를 산 테더를 자, L뱅크에 있는 테더로 보냅니다. 복잡하죠? 네. 테더로 보내서 L뱅크에 테더가 도착을 하면 그 테더를 가지고 춤코인을 사서 춤코인을 사는데 잘 사질까요? 안 사질까요? 잘 안 사져요, 지금. 왜? 내놓은 게 없으니까 안 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춤코인을 사가지고 지금 회사에다 900개를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복잡해. 너무 복잡해. 저도 복잡해.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코인이라는 게요, 보낼 때 확인할 게 너무 많아요. L뱅크에서 어디로 보내려고 하면요, 인증을 2번 정도 받아야 돼요.
일단은 이메일에서 코드 받아야죠. 그 다음에 구글 OPT를 받아야 돼. 복잡해. 이거 받아가지고 다 입력한 다음에 입력도 한 60초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빨리 찾아갖고 빨리 넣어야 돼. 그리고 확인을 눌러야만이 돼요. 이게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하냐면 L뱅크에 가입하고 전자지갑까지는 발급을 받으셔야 돼. 아셨죠? 네. 예, 전자지급까지는 발급을 받아야 L뱅크에서 춘코인이 회원수가 늘어나네. 이거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L뱅크에 L뱅크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L뱅크에서 춘 전자지갑, 개인 전자지갑을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갑을 만들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자,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이거 지갑 주소 말고요. 그 마지막에 보낸 거 먼저 틀어주세요. 예. 자, L뱅크 가입 방법과 KYC 인증 방법. KYC 인증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 얼굴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만이 지갑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 핸드폰을 켜시면은 세 가지를 옆으로 쫙 깔아둬야 돼.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깔려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먼저 구글 메일을 혹시 구글 메일 없다 다 있으신가요? 구글 메일을 알고 계셔야 돼. 일단 구글 메일, 예, 지메일. 예. 전화 있는 사람 거의 다 있어요. 자기 핸드폰 번호로 거의 뭐 영어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로 많이 만드시거든요. 찾아보면 있고 여러분 어플 중에 보면 지메일이라는 어플이 있어. 그게 딱 나와 있어. 지메일. 그러면 지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메일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L뱅크가 안 깔려 있는 분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L뱅크라고 치세요. 한글로 L뱅크. 다음 화면. 예.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거 표시 있죠? 이거 표시 아시죠? 어플 깔려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자, 이 플레이스토어에 일단은 누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서 그 검색창에 한글로 L뱅크 이렇게 치세요. 네. 자, 혹시 깔려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잘 모르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예. 옆에 계신 분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 그 돋보기 모양에다가 L뱅크, 한글로 L. 크게 안 써있네. 그죠? 이응의 에, 리을, L뱅크. 영어로 하면 L자입니다. L자. 네.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L뱅크라고 치세요. L뱅크. 그러면은 노란색 이 모양이 나올 거예요. 노란색 이 모양. 네. 노란색 이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 모양 나온 거를 설치를 하세요. 설치. 여러분도 구글로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면 구글로 들어가 가지고 그 번역하려고 영어로 돼 있으니까 나 영어 잘 모르니까 번역하려고 하시는데 번역하다 보면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번역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플을 깔아서 들어가세요. 어플을 깔아서. 자, 깔으신 분들은 옆에 잘 모르시는 분을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셔서 L뱅크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할까요? 예. 자, 설치하셨으면 이렇게 눌러서 열기 하세요.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빼놓으셔.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그거 아시죠? 바탕화면을 빼놓는 거 아시죠? 홈 화면에 추가 이렇게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 추가하면은 바탕화면으로 올라옵니다.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그래 수시로 들어가죠. 자, 다 깔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패스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하고 열기 눌러주세요. 자,
열기 누르면 얘 동의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노란색 이렇게 밑에 영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 검정색 부분을 눌러줍니다.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동의. 예. 처음 까신 분들은 이게 나옵니다. 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아,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 아우, 이거 어렵다. 여러분들, 이걸 어렵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머리를 쓰고 해보면서 노화 예방도 되고, 그죠? 예.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의하기 다 누르셨나요? 대답이 없네. 아직 안 됐어요? 예. 아, 몰라도 해봐요. 따라 그대로 지금 다 여기 표시돼 있잖아요. 이거.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엘벤트 치시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설치가 되고 열기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맨 밑에 어그리를 눌러주세요. 이 검정색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동의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홈 화면으로 아마 갈 겁니다. 네. 봐보세요. 하셨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열기 여기 눌러야지. 네, 엘벤트. 들어갔자. 이거 누르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노란색 화면에 밑에 검은색 뜨잖아요. 그죠? 자, 예, 이걸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홈 화면으로 뜹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행사한다고 이렇게 뜨는데 여기 X표 눌러주세요. 봐보세요. 됐나? 예, 됐어요. 자,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 예. 자, 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맨 위에 보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어요. 사람 모양. 예,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사람 모양. 왼쪽, 맨 위쪽, 왼쪽에 사람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 모양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아마 설치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기를 눌러주시고. 자, 다음. 자, 그러면 거기를 누르게 되면은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예, 로그인, LOGIN 이거를 클릭하세요. 로그인 이거를 클릭하세요. 예,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예, 이제 로그인 누르시고 예, 다음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앞에 나오면 제가 진행을 못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메일이 있고 폰이 있어요. 나는 이메일을 알고 있다면 이메일로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하고 싶다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메일로 할지 폰으로 할지 선택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메일로 하시면은 이메일을 누르고 여기에 메일 주소, 지메일을 써주셔야 돼요. 지메일. 본인이 알고 있는 지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폰으로 하게 되면 여기 82, 우리나라 국가번호죠. 82를, 플러스 82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을 입력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자, 비밀번호를 치라고 되어 있어.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영문, 숫자, 그다음에 기호 이렇게 돼야 돼요. 그 8자리 이상.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맞게 치면요.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땡땡땡 파란색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바뀝니다. 그리고 사인업 가입을 눌러주시면 가입이 됐어요. 여기까지. 아주 쉽죠? 여기까지는. 자, 비밀번호는 영문, 숫자, 기호를 여러분들 꼭 외울 수 있는 걸로 하셔요. 외울 수 있는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입을 하셔놓고 비밀번호하고 이 부분을 써놓으세요. 자기 뭐 카톡이나 여기다가 비밀번호가 뭔지를 써놓으셔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가입 끝났어요. 쉽죠?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네, 여기. 네. 사인업을 눌러서 가입을 일단 합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대로 누르고. 로그인. 자, 메일로 할지, 폰으로 할지 정하고. 여기 이메일로 할지, 폰으로 할지 정하면 여기 핸드폰으로 폰으로 하면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핸드폰 번호 여기 82를 찾으세요. 82 찾고, 그 다음에 010 땡땡땡 땡땡땡땡을 넣고. 자, 메일로 하신 분들은 지메일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지메일.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돼 있죠? 이 패스워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L뱅크에서 사용할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니까 잘 외울 수 있는 걸로 영문, 숫자, 기호를 입력합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네. 비밀번호 넣어야지. 네. 자, 그렇게 되면 비밀번호에다가 이게 파란색, 녹색으로 세 개가 다 변해야 돼요. 빨간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녹색 세 개로 다 변해야 돼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설명드릴게요. 이게 안 됐잖아. 이게 빨간색이 안 됐잖아. 8자리. 예. 8자리 이상이어야 돼요. 8자리. 8자리가 안 돼도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넘버가 빠져도 여기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기호가 없어도 빨간색으로 나와요. 이 세 개의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자, 영문 4자리, 뭐 3자리, 4자리, 그 다음에 숫자 4자리, 그 다음에 기호 2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편성을 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밀번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카톡 열어가지고 본인 카톡 열어가지고 거기다 L뱅크 비밀번호 뭐뭐뭐 다 써놓으세요. 지금 빨리. 네. 끝난 건가요? 네, 네? 눌러야지 사인업을.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사인업을 누르면 만약에 메일로 하신 분들은 메일로 인증번호가 가고요.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와요. 그럼 거기 네모칸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네. 자, 인증번호 넣으라고 나오죠. 인증번호. 자,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6자리가 갑니다. 맞죠? 6자리인가? 네. 그 다음에 메일로 하신 분들은 자기 지메일 빨리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지메일에서 6자리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뭐야? 사인업 했어요? 이거는 가입이 돼 있다는 건데. 이거 사인업이 안 되잖아. 가입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 비밀번호 뭔지를 찾아야 되겠는데. 아니, 폰으로 했어야지. 아이고, 다시. 자, 인증번호 집어넣으셨나요? 인증번호 6자리. 메일로 하신 분들은 지메일 빨리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문자로 옵니다. 문자가 안 오신 분들은 문자 스팸을 들어가셔가지고 문자 스팸 보기 들어가서 스팸 문자 중에 혹시 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예? 이거를 지금 내가 바꾼 거야. 응. 여기 딱 그 지문. 이거 지금 지문 있으시면 지문 이제 가입이 되신 분들은 지문할 건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지문 되시면 돼요. 네? 뭐가 바뀌어요? 이거를 지금 찍지 나오는 거. 일단 입력하셔야죠. 사인이 없어. 이제 문자가 오면 여기다 입력. 문자가 올 거예요. 해외에서 하신대요? 네. 여기 왔잖아. 640-839. 해외에서 와요? 640-839. 컴펌. 그 다음에 컴펌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지문할 건지, 지문. 예.
지문이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질문할 거냐고 물어봐요. 응? 문자가 안 왔다고요? 메일이야. 뭘로 했어요? 핸드폰으로 했어요? 네. 근데 안 왔는데 문자가? 안 왔는데 해외에서 발송된 거라. 근데 그 내용이 안 왔잖아. 내용이 없잖아. 내용 뭐 왜 내용이 없지? 아니면 제가 내용이 왜 안 나와?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거 다 깔린 거예요? 예, 다 깔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셨죠? 자, 못하신 분들은 옆에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예, 많이 지갑을 만들어야 하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이제 가입이 되신 거예요. 이게 1차 가입입니다. 1차 가입. 자, 1차 가입. 이거 낸 게 가입 예, 예, 예. 잠깐만요. 있어서 안 오나 봐. 원래 있었어요? 네.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그럼 로그인을 하셔야지. 자, 원래 나는 엘뱅크를 갖고 있었다. 원래 깔았었다 하신 분들은 그냥 로그인하기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라든지 핸드폰으로 가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 아이디 찾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밀번호를 바꾸셔야 돼. 자, 비밀번호 바꾸시는데 자, 로그인하기 해서 그때 이제 뭘로 하셨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오래돼서. 그걸로 항상 하는 거로 했을 것 같아. 뭐라고? 구글 메일 들어가서 이 번호 빨리. 구글 메일 들어가서. 이거 나가게. 네, 됐어요. 아니 그대로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진행을 할게요.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히 좀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좀 알려주시고 지금 따라가시는 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지금 0으로 만약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0.00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면 일단 회원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밀번호 잘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메모를 하시든지 자기 카톡에 내가 비밀번호 뭔지 핸드폰하고 아이디를 핸드폰으로 했으면 핸드폰, 비밀번호는 금방 설정한 비밀번호, 아이디를 만약에 메일로 했다 그러면 메일 주소 써놓고 비밀번호는 뭐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까먹어요. 내일 가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꼭 써놓으셔. 빨리 지금 써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었어요. KS 인증을 하러 가볼까요? 라고 되어 있죠. 예, 다음 눌러주세요. 다음. 자,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디파짓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 DEPOSIT,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이게 입금이라는 번역을 하는 입금이에요. 입금한다. 그러니까 디파짓. 화살표 밑으로 돼 있는 거, 예, 방 원에 화살표 밑으로 돼 있는 거를 눌러주세요. 얘를 눌러주세요. 예? 없다고요? 없을 수가 없죠. 뭐가 잘못돼 있어? 아니 여기 화면 위에 화면에 보면 디파짓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 화면을 누르시라고. 저는 깔려 있어요. 네. 여기. 아니 이거 말고 깔려 있는 사람 안 해도 되지. 깔려 있으면. 그런데 KYC 인증은 안 했어. 아, 비밀 그러면 어디예요? 왜요? 비밀번호 보는 데는 이제 일로 들어가야지. 지금 핸드폰 인증이 안 돼 있네. 구글 인증 안 돼 있고. 핸드폰 인증 안 해놨어. 네. 인증을 해야 돼요. 자, 나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진행을 못 해요.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은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디파짓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누르시냐면 맨 밑에 보면은 오른쪽에 에셋츠라고 있어요. 에셋츠를 눌러주세요. 네. 에셋츠 누르면 나와요. 네. 맨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에셋츠라고 있어요. ASSETS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 화면 나옵니다. 이렇게 검정색 화면, 똑같은 화면이.
여기도 디파짓 눌러주세요. 달러예요? 달러. 자, 디파짓을 눌러요. 디파짓을. 자, 여기까지 다 오셨죠? 다음 들어갑니다. 다음. 네. 자, 디파짓 누르면 맨 위에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CHUM. 춤이죠, 춤. 우리 춤코인이잖아요. 자, CHUM을 칩니다. CHUM. 어디예요? 여기에 서치. 서치라고 여기 돋보기 서치에 쓰세요. 서치에 클릭하시고 CH 쓰라고요. CHUM 춤 있잖아요. 춤. 네. 자, 춤을 누르면 다음. 자, 춤을 찾아서 춤을 누르게 되면 자,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할 거냐가 나와요. 어떤 네트워크 기반으로 할 거냐가 나오는데 맨 밑에 거 눌러주세요. 네, 클레이 기반이니까 클레이 기반으로. 자, 클레이 기반을 누르게 되면은 KS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다음이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시고 다음. 예, 하면은 get KYC라고 돼 있어요. 이걸 눌러주세요. 네. 네. 다음. 네. 다음.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가를 선택하라. 맨 첫 번째가 국가 선택이에요. 국가 선택. 자, 국가 선택인데 얘를 눌러서 사우스 코리아를 찾습니다. 네. 사우스 코리아를 찾으세요. 눌러가지고 사우스 코리아를 찾으시라고. 사우스 코리아를 찾으세요. 자, 이 화면, 이거 지금 보시는 거를 여러분들 다 지금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차근차근히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따라오시는 분들은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1번에 사우스 코리아라고 선택을 합니다. 네. SOUTHKOREA. 예. 한국 영어 이름이죠. 사우스 코리아 선택하고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뭘로 인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인증할 거냐, 아이디로 할 거냐, 패스워드로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걸 눌러보세요. 네. 자, 맨 위에가 패스워드고요. 패스워드는 여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의 나갈 때 가지고 가는 여권. 두 번째가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네. 그리고 맨 밑에 세 번째 드라이브, 이거는 운전면허증이야. 자, 운전면허증이 지금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운전면허증으로. 자,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 하면 두 번째 가운데 걸로. 자, 나는 여권 갖고 있다 하면 맨 앞에 걸로 선택을 합니다. 네. 패스워드 운전면허증. 자, 선택을 하고 넥스트. 다음, 네. 넥스트를 눌러줍니다. 자, 넥스트를 눌러주면 그 다음 넘어가요. 넥스트 다 누르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맨 위에는 뭐냐면 너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하고 그 밑에 거는 뭐냐면 너 미국 사람이야,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지 않으니까 맨 위 거를 선택을 합니다. 예, 맨 위에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맨 위에 걸 선택하고 컨펌, 맨 밑에 컨펌을 눌러주세요. 컨펌 눌러주세요. 예. 자, 누르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주민등록증과 얼굴을 인증한다는 창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민등록증 할 거고 인증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얼굴을 인증을 받을 거야.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컨펌을 누르시면은 눌러보세요. 컨펌. 네. 컨펌 누르세요. 예, 예. 컨펌 눌러주세요. 자, 허용 눌러주세요. 허용 계속 허용. 네. 아니, 그냥 웹사용 중에 해요. 허용. 네. 자, 자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꺼내서 이제 찍습니다. 예. 이게 너무 흐릿하게 찍히면 안 되고요. 잘 나오게 찍어주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큰일 났네.
실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엘뱅크가 안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만 봐. 예, 좀 이따가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서. 자, 지금 혹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찍고 계신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예, 예, 찍으세요. 빨리 찍어. 예, 찍어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도 지금 하셔야 돼요. 자, 찍으세요. 다음. 자, 그러면 자기 주민등록증을 찍으라고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잘 나오게 찍어야 돼요. 빛 반사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칸에 나오게끔 찍습니다. 자, 찍었으면 자 밑에 네? 이렇게 찍는 거죠? 맞아요? 네, 흔들리지 않게 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드릴 건데 이제 그도 설명을 듣고 계셔야 되고. 예. 하지만 나중에도 자, 여기 눌렀어요. 이제 누르시면은 다음이요. 네. 네.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얼굴 찍으라고 나와요. 얼굴. 자, 얼굴을 갖다 대세요. 이렇게 얼굴 갖다 대고 자기 얼굴을 딱 하면은 얘가 인식을 합니다. 이거 안 찍었어 사진이. 왜 안 찍어요? 찍으려고 때 넘어가고 싶어. 뭐가 찍으면 되지. 사진 다시 찍어요. 찍어요. 판사가 되니까. 이렇게 찍어 이렇게. 꽉 차게. 네. 흔들리지 않게. 아니 거기 다시 찍어. 다시. 뒷반사 안 되게. 자, 이러면 이제 얼굴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기 얼굴을 갖다 대세요. 이렇게 네모 원 안에 전체 얼굴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갖다 대세요. 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인증까지 다 되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민등록증하고 얼굴 인증을 이제 이쪽에 서류 검토를 합니다. 서류 검토를 해서 한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면 이제 인증 다 되는 거예요. 자, 얼굴 인증까지 하신 분 있어요? 얼굴 인증까지 다 끝나신 분? 예, 얼굴 인증까지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오고 한 2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인증이 다 완료가 되는데 자, 여기까지 가입을 하시면은 일단 2차 가입이 되신 겁니다. 2차 가입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갑 주소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나는 로그인이 돼서 나는 아이디를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갑 이제 주소 생성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나는 그 로그인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엘뱅크 가입이 되어 있고 로그인 할 수 있다.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3명. 자, 잘 보세요. 이제 만들어 드릴 거니까. 이거 눌러야지. 자, 엘뱅크 지갑 주소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예. 자, 엘뱅크 들어가세요. 엘뱅크 들어가셔서 자, 엘뱅크 들어가면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화면이 나오면 맨 하단에 오른쪽 보면 웰렛을 누르라고? 웰렛을 눌러주세요. 에셋을 눌러야 돼요. 아직. 에셋을 눌러주시고 에셋 맨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 예, 그걸 눌러주시면은 디파짓이라고 나요. 디파짓. 아까 똑같죠? 디파짓을 눌러주세요. 디파짓을 눌러주세요. 이거 봐봐요. 자, 디파짓 클릭합니다. 다음. 네. 디파짓 클릭한 다음에 아까 서치 있죠? 서치에 CHUM 춤이라고 있습니다. 춤. 예, 입력합니다. 춤 입력. 그러면 검색이 될 거예요. 춤이.
다음이요. 자,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할 거야? 라고 이제 나와요. 어떤 네트워크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클레이를 눌러주세요. 클레이. 자, 클레이를 눌러주시고 다음.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주소, 여러분들 주소가 QR로 찍힙니다. QR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복사하기 카피라고 돼 있어요. 카피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카피를 합니다. 카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저장할 거냐. 이걸 누르면은 내 핸드폰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눌러서 일단 카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누르셔서 내 핸드폰에 저장. 그 다음에 공유하기가 있어. 공유하기는 내 네트워크, 내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설정을 마칩니다. 다음이요. 자, 카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카피하신 분, 카피했다. 자기 주소 카피했다. 자, 그런 분들은 지오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오미 홈페이지. 자, 지오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거 뭐예요? 여기 삼선 누르고 내 거 아이디인지 확인하세요. 본인 아이디인지 확인하세요. 본인 아이디인지. 자, 본인 아이디인지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으면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전자지갑 등록 확인이라고 있어요. 자, 전자지갑 등록 확인. 이걸 눌러주세요. 다음. 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전자지갑 확인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전자지갑 주소 입력에 붙여넣기.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죠. 자,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어떤 걸 눌러? 어떤 걸 눌러? 자, 붙여넣기를 하시고 등록하기 누르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등록하기 누르기 전에 내가 카피한 주소랑 L뱅크의 내 지갑 주소랑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붙여넣기 주소 맨 끝자리 한 3자리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그 아까 L뱅크에서 주소 딴 데 있죠? 그 화면 열어가지고 마지막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주소와 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세요. 여기를 확인을 안 하면 여러분들 이 주소 잘못 넣으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 예,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도 확인하고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자,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돼요. 등록하기 누르시면 다음 마지막에 마지막이네. 등록하기 누르면 여러분들 L뱅크 춤코인의 개인 주소, 지갑 주소가 지오미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등록이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하신 춤 전자지갑 주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뜹니다. 자, 보이시죠? 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빈칸으로 나오고요. 등록이 되신 분들은 등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소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혹시 나는 잘 따라와서 해봤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이 안 되네. 근데 진짜 그거 등록도 안 했는데 지금 그 화면이 뜨는 건 어떻게? 그럼 잘못된 거지. 아니 붙여넣기를 할 수가 없니? 그 화면이 떴어. 한 사람이. 누가? 내가 어제 사람들 만나서 그 잘못 넣은 거니까요. 거기 그 했는데 상담하기 눌러가지고 그 사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그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 삭제해달라,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오미 홈페이지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지오미 홈페이지 들어가면 맨 하단에 보면 상담하기 있어요. 상담하기. 그 녹색 비슷하게, 파란색 비슷하게 녹색으로 나오는 거, 그린색으로 나오는 거 상담하기 있죠. 이 상담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여기다 문의하시면 바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꼭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전화 안 받고 답답할 때 있잖아. 그럴 때는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간단한 거는 이 상담하기 눌러가지고 문의를 하시면은 여기서 답변을 다 해드려요. 뭐 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상담하기 눌러요. 뭐 입금을 잘못한 것 같아. 입금자 확인하고 싶어요. 상담하기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됐는데요. 거래를 하시려면 한 가지를 더 아마 해야 할 거예요. 거래를 하려면 구글 OPT를 또 까셔야 돼. 근데 거래할 거 아니니까 그까지는 깔지 마시고 일단은 지갑 주소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잘 안 되신 분들은 잘 하시는 분 옆 사람이나 하신 분들한테 한 번 더 문의를 하시고요. 자, 이 내용은 어디에 올라온다고요?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네, 단톡방에 올라가. 단톡방. 우리 춤 플랫폼 단톡방에 놓으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면 여러분들 좀 잘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서 지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갑을 지오미 홈페이지에 등록해 놓는 것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상장 대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30개 주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대신 여러분들 지갑 주소 만들어서 등록해 놓으면 뭐예요? 코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받으시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물어보셔서 좀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셔서 까시는데 시간이 좀 충분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씩 해 나가면서 까시면 됩니다.